잠깐만요. 오늘은 이제 복습 잠깐 뒤쪽에서 복습 좀 할 거고요. 오늘 1, 2, 3번까지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왜냐면 1, 2, 3번은 그렇게 뭐 분량이 많거나 어려운 기능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가지고 그 지금 참가하신 분들 오늘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파일인데 오늘은 일단 과제가요. 이제 원래는 제가 타이핑을 다 해서 와주세요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다 요 부분 내용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채워져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오늘은 과제를 좀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실시간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녹화 파일 들으시는 분들은 좀 과제 제출 시간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한이 지나도 과제 제출은 돼요. 제출은 되는데 저한테는 파일 취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한 시간 안에 들어온 파일만 취합해서 출석 인정을 해드릴 예정인데 지난주까지 또 너무 제출이 된다라고 해서 너무 늦게 제출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공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하면 내일 오후 2시까지 클래스룸에 과제 제출 꼭 해주시고 LMS에도 과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을 좀 시작을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은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이 내용을 가지고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는 그리기 도형으로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여기 문제에 보이는 3번 수식 편집기 보이시죠? 그 수식 편집기로 수식을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걸 풀어라, 공식을 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거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1번하고 2번 이렇게 나눠져서 있고 배점이 사실 40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배점은 작긴 하지만 배점이 작은 대신에 기능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왼쪽 편 화면에 3번 문제 번호 아래쪽에다가 괄로 1번이라고 문제 번호를 직접 타이핑할 거예요. 자, 직접 입력을 해주시고 자, 수식은 우리가 키보드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은 키보드로 입력을 하겠지만 키보드로 입력이 안 되는 것들은 여기 리본 메뉴 있는 곳에 입력이라는 리본 메뉴에 가면 우리 표도 작성해봤고 그림도 넣어봤고 여기 있는 도형들도 작성을 해봤고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할 때 우리 여기 보면 책갈피나 하이퍼링크 뭐 이런 것들도 했었는데 여기 글맵시 바로 옆에 수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FX 버튼 되어 있는 이 메뉴를 딸깍 클릭을 해주면 수식 편집기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이 수식 편집기에다가 우리 문제에 보이는 이 수식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수식 입력기는 위에 있는 수식 기호들을 잘 찾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다가 내용 채우기만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3-1번에 지금 뭐 인테그랄 기호가 지금 나왔어요. 그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사실 잘 못했는데 뭐 아무튼 여기 보이는 대로 우리 수학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업하는데 자 인테그랄 기호 여기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거든요. 여기 뭐 시그마 표시라든지 루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분수 표시라든지 첨자 기호 위에 장식 기호 그 다음에 극한 기호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 상자들이 이렇게 생겨요. 필요한 기호들을 넣으면 거기에 내용을 적을 수 있게끔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을 해줘도 되고요. 저는 키보드의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좀 추천을 해요. 이렇게 일단 제가 제일 앞쪽에 커서 갖다 놓고 딜리트 키 눌러서 그냥 깨끗하게 지웠어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위쪽에 보면 네 번째 분수 기호가 있는데 분수 기호를 한번 딱 눌러주게 되면 분자 분모 자리에 이렇게 방향키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방향키 위아래로. 그 다음에 방향키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분수를 빠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옆에 루트, 근호 기호도 좀 넣어볼게요. 그래서 앞쪽에, 뒤쪽에 근호를 빠져나가는 거,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보이는 위첨자도 한번 해볼게요. 위첨자도 첨자, 위첨자였다가 빠져나오는 거.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그 입력창이 없어서 아래쪽에 보이는 이런 명령어들을 써서 수식을 입력할 수밖에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2010 버전부터는 이렇게 수식 편집기가 생겨서 좀 편리하게 내용들을 넣으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울 때 다 지울 때 밑에 있는 거 한꺼번에 이렇게 딜리트 키해서 입력 명령어를 다 지워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 가지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기호 지금 필요하니까 인테그랄 기호를 하나 딱 넣어서 자, A에서 B까지 이렇게 방향키로 지금 저 입력하고 있어요. 자, A에서 B까지 이렇게 입력해주고요. 입력하다 잘 안 되면 줌 채팅방에다가 저한테 얘기 꼭 해주세요. 자, 그리고 키보드로 적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A, 괄호 열고 지금 저 그냥 키보드로 지금 적고 있어요. x 마이너스 이게 무슨 공식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분명히 배웠을 텐데 이게 공식인지 뭐 수식인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그 제 거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까지 쭉 해서 는까지 기본적으로 적었거든요. 적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를 적고 분수 기호를 눌렀어요. 그래서 분자 분모 자리에다가 각각 위아래로 이렇게 적고 방향키 오른쪽 편을 눌러서 이렇게 분수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방향키 오른쪽 또는 탭키를 사실 눌러줘도 되고 나와서 직접 또 다시 b-a까지 적고 세제곱을 표시를 하는 부분을 여기 보면 수식 편집기 제일 위에 위첨자를 한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위첨자로 첨자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입력해요. 이러면 이제 끝나요. 수식은 그냥 이렇게 찾아서 입력을 해주면. 여러분들 이거 입력 어떻게 잘 됐는지 이 수식 부분만 한번 캡처해서 카톡에다가 이미지 한번 쭉 올려봐 주시겠어요? 오늘 문제 파일은 제가 제공하지 않아요. 다 준비해서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기 뒤쪽에 파일이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비어있는 파일 열어서 3번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 파일에서 시작해 주시고 네, 수식 다들 이게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따로 예제 파일 드리지 않으니까 비어있는 파일 여백 맞추고 문제 번호 적어가지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식 편집기를 이제 넣는데 수식 편집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문서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하잖아요. 그죠? 넣어줘야 될 때는 그냥 X하고 닫지 말고 수식 편집기에 보면 벌써 막 2번까지 다 해서 보내셨네요. 여기 문 열고 나가는 모양이 있어요. 넣기, Shift ES 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수식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수식은 우리가 수식 편집기에서 텍스트처럼 적기는 했지만 적고 난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보면 꼭 도형처럼 우리 여기 4번 우리 연습했었던 이런 도형처럼 이렇게 바로 그냥 선택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형 모양으로 되는 게 맞고 혹시 이 부분은 이제 틀리면 이제 수정을 해야 하잖아요. 더블 클릭 해주시면 다시 수식 입력기가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뒤쪽에다가 첫 번째 수식 뒤쪽에 커서 갖다 놓고 키보드에 탭키 한 두세 번 정도 넣어서 2번 또 문제 번호를 적어요. 자, 2번 문제 번호 적고 또 입력에 수식에 가서 이번에는 두 번째 수식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조금 귀찮은 작업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대문자 D 적고 첨자 불러서 제곱. 자, 근데 첨자에서 계속 작성하면 첨자 상태로 나머지 수식들이 쭉 적히기 때문에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자, 빠져나와서 는 해서 분수 기호를 적어줄 거고 자 2분의 x 자 적어주고 방향키로 지금 조절합니다. 자 분수 부분도 따로 나와서 이제 근호를 넣어줘요. 자 근호 넣어주는데 앞쪽에 이 부분 필요 없으면 비워둔 공백으로 두시면 되고요.
자, 방향키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 루트 안에 분수를 먼저 넣어주고 자, 분모 분자 자리에다가 적어줄게요. 대문자 V. 이제 위첨자, 아래첨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귀찮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크기 잘 보고 내가 지금 아래첨자에서 빠져나와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위첨자에서 빠져나오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자, 대문자 V, 아래첨자 1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가기 버튼 눌러서 넣기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수식은 텍스트처럼 적긴 하지만 입력되고 난 다음에는 요렇게 두 가지 다 된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치실 때는 똑같이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개강을 해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랑 지난 시간에 4번 도형 그리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번, 2번, 3번을 다 나가는데 시간 체크를 제가 항상 하잖아요. 시간을 좀 재보세요라고 하고 요거는 몇 분 안에 되셔야 돼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진도가 다 나갈 때까지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만약에 내가 3번 문제를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회차에 3번 문제만 다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2회차 전기 뭐 국제 전기 기술 무슨 박람회 관련된 4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4번 문제를 좀 익히고 싶을 때는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거나 또는 다른 회차에 4번 문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 4번 문항이 있는 것들을 요렇게 작성을 여러 번 해보는 게 유형을 익히는 데는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유형이 어느 정도 문제가 항상 이 부분에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가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재서 한번 타이핑을 해서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1, 2, 3번 진도가 다 나가면 여러분 이제 시간하고 뭐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기출문제에 있는 부분들 몇 회 풀었습니다 하고 시간 재가지고 여기 제가 회차는 여기다 몇 회다라고 이렇게 번호 넘버링 해놨거든요. 그래서 몇 회를 몇 분 만에 풀었습니다. 또는 몇 회를 어디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카톡 주시면 첨삭해서 다시 회신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출석 인정은 아니지만 시험 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저한테 파일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놓고 카톡 주시면 제가 좀 늦게라도 확인해서 바로 첨삭 드릴 테니까 파일을 오늘부터 이제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한번 작업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식 몇 가지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풀었던 문제에 있는 수식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에 요거는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요거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뒤쪽에 있는 거. 자, 3번 밑에다가 연습이니까 그냥 괄로 3번 해서 시험 문제는 요렇게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네, 연습해 볼게요. 자, 또 수식에 들어갈게요. 자, 수식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 위에 위첨자 기호가 딱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요거 먼저요. 위첨자, 아래첨자 있고 장식 기호 있는 부분에 가서 우리 화살표 기호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눌러주고 대문자 F 적어주고요. 자, 이것도 장식 기호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빠져나와서 는 자, 분수 넣어주고 여기도 소문자 M 자, 또 장식 기호 넣어주고요. B 아래첨자로 2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어느 위치의 공간인지에 대한 파악이 좀 있어줘야 편리하게 풀 수 있거든요. 자, 아래 첨자 1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델타 기호처럼 보이는 델타 T 뭐 이렇게 있을 건데 아래쪽에 이렇게 기호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키보드에서 입력할 수 없는 뭔가 부등호라든지 여러 가지 기호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델타 기호가 저는 맞는 것 같아서 델타 T라고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여기에 있는 삼각형 기호 그대로 가져다가 T라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편한 대로 작성을 해주시고 위에 보면은 이제 어느 부분에 어떤 것들 이렇게 행렬 집어넣을 수 있는 문제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여기다가 행렬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식은 문 한 회차에 좀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여러 번 풀어봐야 좀 뭔가 내가 해보지 않은 기호가 나왔을 때 좀 당황하지 않고 바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수식이라서 배점이 적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3번 문제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2번 문제. 자, 첫 번째 페이지로 올라갈게요. 자, 우리가 총 3장을 만든다라고 얘기했고 3장 중에 첫 번째 페이지가 1번과 2번인데 자, 우리 1번 문제는 50점짜리 문제고 2번 문제는 100점짜리 문제예요. 근데 2번 문제에 표 5문제 조건, 차트 5문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당 10점씩이겠죠. 10개. 그리고 이제 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만들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고요. 표가 만들어져야 아래쪽에 있는 차트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표하고 차트 문제가 전체 문제 2번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표 한번 작성해 볼게요. 표는 2번 문제 아래쪽에다가 커서 가져다 놓고요. 자, 입력에 가면 여기 표 만들기 표 버튼을 딱 눌러서 표 대화 상자를 열어요. 자, 여기서 필요한 열이랑 행이 몇 개인지를 자, 체크를 해보면 줄수는 5줄이고 자, 칸수는 6칸이네요. 맞죠? 그래서 6칸이고 우리가 ITQ 한글 시험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반드시 표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있는 표도 글자처럼 취급을 했고 지금 이번에 나오는 표도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했다라는 거는 저기 오른쪽 끝에 표 뒤에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됐을 때 여기다 내용을 좀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탭키 눌러서 탭키 눌러서 체크해서 내용을 좀 다 적어볼게요, 여러분. 탭키 누르시면서 쓰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숫자랑. 조금 귀찮으셔도 그렇게 많은 내용 아니니까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아래쪽에 제공기관에 2129 제가 여기 적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여기 쉼표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거 생략하고 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냥 숫자만 적습니다. 자동으로 컴마 표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콤마 표시 빼고 요렇게만 내용을 좀 다 적을게요. 그래서 요거 다 됐으면 채팅방에 완료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금 기다렸다가 내용 좀 나갈게요. 다들 타이핑이 너무 빨라. 다들 잘하고 있군요. 네, 조금만 1분만 기다렸다가 할게요. 그래서 내용을 다 적어주시고 이 실시간 수업에 참여한 이쁜이들을 오늘같이 비 오면 우리 같이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러면 좋은데 대면 수업이면 그죠? 네,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력 다 완료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표의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고 정렬이나 쉼표 스타일 일단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위에 1번 문제부터 조건부터 하나씩 클리어해서 가면 돼요. 자, 표 전체
표하고 캡션을 도둠에 10포인트를 하래요. 자, 표 안에 있는 글씨 도둠에 10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여기 캡션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었거든요. 자, 캡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표에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표시를 해볼게요. 자, 표에 보면은 여기 사회 서비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뭐 논문 같은 거나 사회조사 무슨 책 같은 거 보면 뭐 그림 1-1, 표 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개체에다가 넘버링을 붙여주는 걸 이름표, 캡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5번 문제에서는 캡션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2번에 나오는 표는 이렇게 캡션이라는 말이 붙게 돼요. 사회 이렇게 우측 상단에 있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 내용도 적을 건데 이 내용은 캡션 기능으로 적고 여기에 글꼴도 도둠의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배점이요. 표 전체에 도둠의 10 하라 그랬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도 도둠의 10 하고 여기도 도둠의 10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수로 표 안에 있는 거는 도둠의 10을 했는데 캡션을 도둠의 10을 하지 않았다. 그럼 이 부분 점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이거 하나당 10점 정도로 계산이 된다면서요. 근데 표는 했고 캡션은 안 했으면 한 5점 정도 주는 거 아닌가요? 안 줘요. 좀 치사하지만 부분 점수라는 걸 주지 않고 내가 어떤 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진행을 했을 때 그 항목에 대한 점수는 점수로 주기 때문에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면 애매하게 할 것 같으면 애매하게 한 부분에 대한 시간을 차라리 아껴서 내가 잘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에 시간을 배분을 하는 게 자격증 시험 칠 때는 좋거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아직 캡션은 안 만들었으니까 표 전체적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도 되고요. 표 마지막 글씨 적은 부분에서 혹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다면 키보드의 F5번 키를 하나, 둘, 세 번 선택하셔도 돼요. F5번 키를 3번 이제 눌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번. 자, 그럼 글꼴 위에서 도둠으로 바꿨고요. 10포인트는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둘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더니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표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하고 다 같이 일단 문자 숫자 할 거 없이 다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노인 돌봄 예산 686 적어놓은 데이터 있죠. 이 숫자들.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칸. 자, 화면에 보이는 대로 원래 문자 숫자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잡았을 때 양쪽 정렬되어 있던 거를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노인 돌봄 예산 숫자가 시작하는 데이터부터 합계라고 해서 비어있는 칸 있죠. 여기 뭐 X 표시되어 있는 칸까지 앞에 보면 검정색으로 블럭 잡힌 부분 이 부분까지 다 같이 잡아서 일단 오른쪽 정렬을 하세요. 자, 왜냐하면 문자는 가운데 정렬하라 그랬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같이 가운데 정렬 한번 했다가 숫자가 들어갈 공간들 왜냐하면 여기 합계 부분도 조금 이따 수식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합계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하고요. 오른쪽 정렬한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밑에서 세 번째 메뉴에 천 단위 구분 쉼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자리점 넣기라는 거를 딱 눌러주게 되면 알아서 천 단위마다 쉼표 스타일이 들어가요. 우리 이제 엑셀에서도 셀에다가 내용을 다 적은 다음에 쉼표 스타일을 딱 주게 되면은 그 100단위 넘어가는 1000단위 구분 있는 부분에 다 이렇게 쉼표 스타일을 딱 해주거든요. 자, 요렇게 해주고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클리어가 됐네요. 여기는 조금 이따 숫자 올 거라서 알아서 그냥 미리 오른쪽 정렬해 놓고 쉼표 스타일도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셀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자, 출력 형태를 보면 노란색으로 셀 배경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9분에서부터 발달 재활 서비스 일자리까지 해서 9분부터 7, 6, 9까지 여기는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시험 칠 때는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블럭을 잡아서 자, 여러분 우리 표 안에다가 테두리를 준다거나 색깔을 주려고 할 때 블럭을 잡아서 알파벳 뭐 L 키, 라인 키를 눌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L 눌러줘도 되고요. 컬러 해서 C라는 알파벳을 눌러주셔도 돼요. 그러면 테두리 말고 배경으로 바로 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알고 있던 L이라는 거를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테두리 배경 가져도 되지만 C라는 친구를 눌러서 가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눌러서 배경 쪽으로 갈게요. 자, 배경 쪽으로 가면 채우기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색을 눌러서 자, 무늬색은 패스하고 여기 면색 돼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노란색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노른자색 말고 요거 오피스로 바꿔서 노랑으로 직접 이렇게 해주고 설정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노란색 부분으로 일단 색상까지는 일단 다 들어갔어요. 자, 그럼 1, 2, 3번 오케이 클리어 됐고, 자, 4번 볼게요. 4번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비어있는 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자, 캡션 기능을 사용해야 내가 캡션도 도둠의 10포인트로 바꿔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 계산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 세 군데 있죠. 여기 세 군데에다가 합계를 구해주래. 여기 이제 X 표시되어 있는 데는 계산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합계를 구해볼게요. 엑셀처럼 한글에서도 숫자들에 대한 간단한 수식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686 내가 더해야 되는 숫자들부터 합계가 표시되어야 하는 빈 공간까지 한꺼번에 블럭 잡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노인 돌봄부터 발달 재활 서비스까지 사회 서비스 분야가 이렇게 네 군데의 분야가 있는데 이 네 군데 사회 서비스 분야의 예산 4개의 합계가 여기 표시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수식에 사용될 숫자들하고 결과가 표시되어야 하는 비어있는 공간까지 블럭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에 블록 계산식이라고 있어요. 자, 블록 계산식에 가면 우리가 필요한 지금은 합계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 평균을 구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고 곱을 구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표준 편차를 구해보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긴 기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한글에 이런 기능도 있다, 이런 메뉴도 있다라는 거를 수험자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거라서 자, 블록 합계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자동으로 합계가 계산이 돼서 들어가요. 자, 그리고 뭐예요? 쉼표 스타일이라는 서식을 아까 여기 전체적으로 잡아서 오른쪽 정렬하면서 쉼표 스타일을 넣어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도 쉼표 스타일이 적용이 되게끔 됐어요. 자, 그러고 캡션 기능을 사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캡션 기능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여기 지금 보면 표 안에서 커서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 있을 거예요. 표 안쪽에다가. 자, 표 안쪽에 커서를 가져다 놓고 자, 캡션은 우리 여기 표라는 메뉴가 생겼을 거예요. 내가 표 안쪽 말고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커서 있는 본문 부분을 클릭을 하면 리본 메뉴가 도구라는 리본 메뉴에서 끝나요. 여기 위에 상단에. 근데 표 안쪽에다가 커서를 가져다가 놓으면 보라색으로 여기 위쪽에 표라는 메뉴가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표라는 메뉴, 자, 왼쪽 편에 표 만들기 메뉴 오른쪽 옆에 보면 여기 캡션이라고 하면서 가, 1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가 1 돼 있는 거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건데 요거 바로 누르지 말고 옆에 있는 삼각형 콤보 상자 클릭을 할게요. 그랬더니 자, 표 안에 캡션을 넣을 수 있는데 캡션을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나는 표를 기준으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중에 일단 문제에 보니까 표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죠. 표보다 위쪽에 여기 지금 캡션이 있잖아요. 위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오른쪽 위라고를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른쪽 위가 아니고요. 그냥 위라고만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 그냥 위라고만 하고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캡션 위 딱 해줬더니 표의 위쪽에 표 1이라고 뭔가 내용이 하나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글씨를 지워볼게요. 자, 그랬더니 번호 넣기 지울까요? 이래요. 지워요. 이렇게 표 1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를 지웠거든요. 자, 근데 표 1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 부분이 캡션 부분이어서 글씨를 딱 지웠더니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데 잘못 보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커서하고 모양이 똑같아 보이는데 약간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좀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 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는 이제 캡션 내용을 적는 거예요.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적었어요. 그리고 캡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적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캡션 글씨도 블럭을 잡아서 도둠으로 글꼴을 바꿔주는 거죠. 왜냐하면 1번 조건에 표 안에도 도둠의 10이어야 되고 캡션 부분도 어때요? 도둠의 10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 정렬까지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표의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표에 캡션을 넣을 때는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표에 캡션을 넣을 때는 우리 가 1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표라는 메뉴에 가면 자, 캡션은 이 캡션을 넣을 때는 가 1이라는 걸 이렇게 눌러주고 위치를 표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이것만 신경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캡션이 우측 하단에 이렇게 있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거다. 그러면 다시 이 캡션 있는 부분 표 안에다가 커서 가져다 놓고 캡션 있는 부분에 가서 아래라고 해주면 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표 위쪽하고 아래쪽을 캡션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우리 표를 글자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표의 오른쪽 편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마지막 오른쪽에 이렇게 글씨 뒤에 문단부호 이렇게 있는 게 뜰 건데 캡션 위치 바꿀 때마다 좀 달라질까요? 문단 번호 위치가. 내려오죠, 지금. 자, 근데 캡션 다시 위로 올려볼게요. 위로 올리면 얘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캡션이 제대로 잘 적혔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방법은 표의 왼쪽 면에 가가지고 마우스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하얀 화살표 꺾일 때요. 클릭을 한번 눌러줬을 때 다 같이 블럭 잡히는지 이게 중요해요. 캡션으로 넣었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캡션을 넣었고요. 자, 빈칸 기능으로도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 모양이에요. 자, 선 모양은 여러분들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블럭을 잡아서 필요한 부분에 잡고 라인, L키 눌러주면 선 모양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저는 전체적으로 다 잡아서 L 누를 거고요. 자, 선 모양 바로 적용은 기본적으로 제가 체크를 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줄 선 선택하고 바깥쪽 클릭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범위 잡은 부분에 모든 바깥쪽이 두 줄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줄 선으로 바꾸고 설정.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열도 블럭 잡아서 L. 자, 두 줄로 또 모두 그냥 바깥쪽 설정.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도 행으로 잡아서 L 눌러서 두 줄짜리로 바깥쪽.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시험지에 있는 것처럼 전체 표 위아래 왼쪽 오른쪽은 두 줄이 되고요. 첫 번째 열의 오른쪽 편과 첫 번째 행의 아랫줄이 두 줄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합계 제일 밑에 여기 이렇게 X자 표시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럼 그 칸으로 가죠. 자, 그 칸으로 가서 요거 한 칸만 블럭 잡아서 또 L 들어가야 되는데 한 칸만 블럭 잡을 때는 마우스로 잡고 싶으면 그냥 다른 부분 이렇게 드래그 했다가 그 부분 한번 쿵 찍어주면 이렇게 한 칸 블럭이 잡히고요. 또는 이 부분에 커서 가져다 놓고 F5번 키를 한 번만 눌러주셔도 그거 한 칸 블럭 잡아요. 자, 그러고 어쨌든 L 누르고 들어가죠. 자, L 누르고 들어가서 자, 실선으로 테두리 종류 선택하고요.
자, 여기다 이제 대각선을 표시를 하고 싶은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선에서 이렇게 테두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테두리고 여기 위에 보면 테두리 배경 옆에 대각선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자, 가서 선 종류 실선 눌러주고요. 아래쪽에 가서 대각선 딱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각선 선 없앨 때는 다시 와서 요거 눌렀던 거 해제 한 번씩 해주시면 대각선 사라지고요. 자, 지금은 필요하니까 요렇게 한 번씩 눌러서 대각선 모양까지 요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2번 문제에 50점이 획득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에 50점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표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 달라진 점은 계산 기능이 있다라는 거하고 캡션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침착하게. 자, 그러면 저장 한번 하고요. 오늘 거 7월 20일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저장 한번 하고요. 어, 잠깐 쉬셨다가 2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회의실 잠깐 나가셨다가 2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